이 박영수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 원을 받기로 하고, 자, 그러니까 이 박영수가 김만배 뭐 등으로부터 자, 그동안 이 사안과 관련해서 대장동 개발을 할 때 그때 대장동과 관련해서 자,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었는데 여기에 뭐 투자를 하겠다. 우리은행에서 나중에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그냥 그 투자 관련해서 대출을 해주는데 대출에 대해서 약정서를 써줬다. 자, 이 특검을 했다는 자가 이렇게 업자들과 결탁해가지고 불법 행위를 했다는 데서 큰 충격을 줬는데 드디어 박영수에게 철퇴가 내려졌습니다. 징역 2년형이 되면 자, 보통 절반 정도 된다고 하니까 6년 정도는 이 구속형이 내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동안 박영수는 특검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했고 많은 우파 인사들을 구속했습니다. 자, 이런 자가 마치 정의의 화신인 것처럼 행세를 했지만 그러나 박영수는 특검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렇게 업자들로부터 뒷거래를 해왔다 하는 데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 심판을 받아야 할 자가 심판자 자리에 있다. 자, 이재명 같은 자가 지금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이 검사들을 탄핵하겠다 이렇게 마구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거꾸로 된 나라가 되어버렸다 하는데 그렇지만 느려도 그렇지만 반드시 죄 지은 자는 처벌받는다 하는 것이 자, 또 한번 입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이것도 연하 김동현 부장판사입니다. 김동현은 지난번에 이 이재명에 관해서 위정교사와 해서 무죄를 선고했던 그 자입니다. 그런데 이 박영수에 대해서는 자, 청탁금지법 위반,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그리고 기소됐던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자, 1심 공판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박영수에게는 12년과 벌금 16억 원, 그리고 추징금 17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자, 양재식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자, 검찰은 이 박 전 특검은 누구보다도 고도의 청렴함이 요구되는 특별검사라는 자리에서 지위를 망각하고 거액을 서스럼 없이 받았다. 사회적 기대를 저버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4대 은행 중에 하나인 우리은행의 임원으로서 이사회 의장이죠. 직무 청렴성을 유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직무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질서를 해쳐서 재책이 무겁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박영수와 대장동 민간사업자 사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금품을 약속받은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 금품을 받는 등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양재식 특검보와 박영수 모두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박영수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던 2014년 11월부터 12월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대가로 남욱에게 200억 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은 혐의로 작년 8월 달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자, 이 200억 상당의 땅, 건물 이걸 달라고 했던 겁니다. 건물, 땅.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여의치 않으니까. 그리고 이 대장동 관련해서 자, 우리은행에서 여기 원래 투자를 한다 하는데 투자를 못 해준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50억 클럽. 자, 이걸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에 대한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남욱에게 현금 3억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박영수는 지난 1월 달에 보석으로 풀려난 뒤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심에서 선고되면 바로 법정 구속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재판장이 바로 김동현입니다. 김동현 또 박영수에 대해서 뭔가 또 로비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이런 자들이 한번 이재명에 대한 이 법을 집행을 이렇게 완전히 엉터리로 뒤집어 하니까 자, 박영수에 대해서도 제대로 선고를 할까? 그런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재판정에서 서면 안 된다. 김동현 같은 자는 판결을 할 자리가 아니라 이 자가 바로 감옥에 가야 할 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2015년 4월달에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겠다는 의향서를 발급한 대가로 김만배로부터 5억 원을 받고
5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00억 어치 부동산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투자하겠다고 여기에 우리 은행이 대장동의 투자자로서 참가하는데 그게 결국은 회의에서 안 하기로 했다 하니까 대신에 그러면 우리 은행이 돈을 빌려주겠다 의향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50억을 약속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2021년 박영수가 국정농단 특검을 맡아가지고 이 50억 원을 직접 받기가 어려워지자 당시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딸과 공모해서 돈을 빌리는 명목으로 김만배에게 모두 11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하면서 딸을 김만배 회사에 취업시켜갖고 거기 돈을 빌리는 척 하면서 11억 원을 받아갔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이런 자가 그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이다, 뭐 이 경제 공동체다, 이 묵시적인 청탁이다, 이런 법리를 적용해가지고 마구 보수 괴멸을 했던 이런 자. 자, 이걸 보면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무런 잘못 없이 지금 오히려 뒤집어 쓰고 간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자들 집어넣어야 되는데 박근혜 같은 대통령을 집어넣은 이런 상황들. 자,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재석 특검본은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기소가 되었습니다. 자, 박영수는 그 앞에는 이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차량, 렌트비 등으로 336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자,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다음 달 11일 항소심에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주 지저분한 범죄 혐의입니다. 가짜 수산업자에게 렌트, 그러니까 가짜 수산업자 관계되어 있는 것도 박지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그 당시에 뭐 총경 이런 사람도 관계되어 있다. 자, 그러니까 가짜 수산업자에 연예인도 엮여 있고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가짜들의 대행진. 지금 가짜가 바로 야당의 제1대표. 자, 이자가 지금 범죄 혐의가 너무나 많은데 이자가 아주 청렴하고 깨끗한 것처럼 우리 국가 경제를 생각해야 되고 민생을 생각해야 되고 이전에 민생이다. 온갖 이 입에 발린 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박영수가 대변하고 있는 것은 그런 걸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체제가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가짜, 조작, 왜곡, 언론 보도를 인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마녀사냥해가지고 결국은 무너뜨렸다. 그런데 그 무너뜨리는데 맨 앞에 칼잡이의 총지휘대장이 지금 이렇게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자,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다. 자, 이러니까 박영수 반드시 구속해야 되고 그 부근에 있는 인물들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집어넣어야 된다. 자, 그리고 김동현은 이번 선고도 분명히 그리고 똑바로 할 것을 우리 국민들이 눈을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될 겁니다. 자, 박영수가 또 이 검사 출신이고 그리고 이 김만배 등등에서 일당과도 깊은 연관관계가 있으니까 또 뭔가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강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김동현과 그리고 박영수 어떻게 될지 우리 국민들은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자, 이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지휘 라인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검사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중앙지검의 이 부장검사 33명 어저께 일제히 성명을 발표했고 또 차장검사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 오늘은 대검에서 이 중앙지검장 탄핵에 대해서 자,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 아주 단호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자, 이 후배 검사 빼고 나를 탄핵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 바로 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탄핵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 이 가처분 신청 등등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고 뿐만 아니라 자, 만약에 내가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부당한 지휘를 했거나 이러면 당장 옷을 벗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검찰 조직이 크게 지금 격앙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해서, 자, 이재명 한 사람 시키기 위해서 검찰 조직을 이렇게 흔들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관련 대검 입장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헌법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 제도가 이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남용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대검 입장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우정 총장의 참모진과 수기해서 내놓은 것으로 보여서 그래서 결국은 이게 심우정 검찰총장의 입장으로도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대검뿐만 아니라 중앙지검 할 것 없이 검찰 전체가 지금 격앙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대검 입장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탄핵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민생과 직결된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지만 부당한 압력에는 굴하지 않고 모든 사건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 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건, 바로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 자,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 하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사건 관련해서 지금 백현동, 대장동뿐만 아니라 정자동 호텔, 자, 여기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백신 검사. 뿐만 아니라 이 이재명의 428억 원, 이 대장동 저수지 건도 수사를 하고 있고, 자, 이재명의 이 쪼개기 후원금, 이것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배소연의 80억대의 부동산 차명 의혹. 자, 이 이재명 사건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수사를 못하게 막으려고 압박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검찰이 이재명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공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소 담당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재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직무를 정지시켜 놓으면은 재판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그러면 재판에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그동안 사건들 증명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는데 직무가 정지돼 버리는 겁니다. 이걸 노리고 하고 있다. 정말 이재명은 이거 교묘하고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이 술수, 꼼수, 온갖 이 작태를 다 보이고 있는, 자, 이런 걸 보면은 자, 법치란 걸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이런 세력들 반드시 철퇴를 가고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 평생 햇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비판의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재명 보면 치가 떨린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재명. 그러니까 온갖 범죄, 보통 사람들이 상상도 하기 힘든 범죄를 저질러 놓고 본인만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이렇게 지금 사법방해를 하고 검사 탄핵을 하겠다. 심지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이게 바로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가 대통령커녕 자, 이 국회의원 돼서도 절대 안 된다. 나라를 거들내려고 하는 자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최재훈 반부패 2부장, 그리고 지휘계통인 조상원 4차장 검사, 그리고 이창수 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인데, 자, 이 사람들이 이재명의 대장동, 백현동을 다 수사했던 그 라인입니다. 이 이창수. 거기다가 문재인까지.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막으려고 그래서 탄핵안은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날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 이러자 오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전격적으로 오늘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원래 중앙지검장 인터뷰를 잘 안 하는데 오늘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통해서 자, 탄핵 남용의 헌법 소원 등의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 자, 그러면서 탄핵 관련해서 아주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자, 후배 검사들은 빼고 나만 탄핵하라. 탄핵하려면 나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에 지금 중앙지검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업무를 막는 사법방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탄핵 소추권 남용에 대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그리고 헌법 소원을 포함해서 손해배상까지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헌법 소원, 가처분 신청 뿐만 아니라 국회가 이게 정당한 업무가 아닐 경우에는 직권 남용, 이것도 적용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 건 관련해서 이 인터뷰에 나선 배경에 대해서는 검사들에게 내가 최종적으로 책임질 테니 나만 믿고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했는데, 자, 후배들까지 탄핵하겠다는 데 대해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후회 없다. 이미 4년 넘게 지연돼서 검찰청 전체를 짓누르는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수사팀이 기소하자고 했다면 그러면 나는 기소했을 것이다. 자, 민주당이 야당 의원들만 표적 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자, 대통령 그리고 영부인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되는 걸 가져온다면 어떻게 기소하지 않을 수가 있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런 부당한 지시를 해야 한다면 부끄러워서 오늘이라도 당장 검사직을 그만둘 것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자신이 옷을 벗고 그만두는 일이더라도 그런 짓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문재인 정권 때 2년 가까이 수사를 해놔놓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고 유죄도 기소도 하지 못했는데 그걸 지금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을 찍어내리려고 얻어. 그건 전부 다 이재명 방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탄핵으로 검사 손발을 묶는 것은 축구 경기 중에 상대편에 대해서 퇴장시키는 꼴이다. 축구 경기를 하다가 갑자기 상대 팀을 퇴장시켜버린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외압 표적 수사에 따르면 직을 내려놔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내가 우선이 돼야 후배들에게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 그래서 인기가 없는 결정을 내리는 게 검사의 숙명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들 여론 가지고 김건희 여사는 유죄다 만들었는데, 근데 법리적으로 아무리 살펴봐도 무죄라는 겁니다. 그 인기가 없지만 그걸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게 검사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의 유죄라는 것, 그야말로 여론재판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제목입니다. 검사가 수사를 계속해갖고 4년여까지 수사를 하고 검토해봤는데 그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지금 이 대표적으로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들, 차장검사들, 그리고 대검까지 나서가지고 입장을 발표했다. 자,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흔들림 없이 계속하겠다 하는 강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 이재명 검사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결국은 칼을 들고 있는 검찰이 이길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검찰은 적극적으로 이재명 수사 지금보다 빨리 하고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 관련된 자들을 전부 다 소환하고 불응할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나 이렇게 해서 아주 강제 수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게 검찰이 민주당으로부터 조롱을 받지 않고, 자, 이런 압박을 받지 않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의 핵심 척건 가운데 한 사람인 김용,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좀 재판을 진행 중에 있는데, 자,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자, 중형 구형을 한 이유가 바로 이 이재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정치 자금을 유동규와 관련자들에게 돈을 8억 정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 돈을 받고 이게 바로 지금 대선 자금에 쓸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자, 이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 보면은 지금 이 범죄는 바로 이재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김용도 지금 중형 선고가 되면 자, 오늘 김임섭에 대해서 이재명의 핵심 척건이죠. 징역 5년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에. 이어서 김용도 지금 징역 12년을 2심에서 구형됐기 때문에 이것 또한 징역 5년 정도 이상이 나오게 되면은 이재명이 치명타가 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징역 5년이 아니라 어쨌든 유죄가 되면은 김용 그리고 김임섭 그다음에 정진상 이 모든 고리들이 전부 다 이재명을 향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재명의 범죄가 바로 이 핵심이다 하는 겁니다. 그 이재명은 이 범죄의 몸통이다, 머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들입니다. 특히 이 김용의 이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들끼리 모여있는, 김용 변호인들이 모여있는 그 단체 카톡방에 자, 이재명이 들어가서 그래서 훈수를 해줬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전략을 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재명은 나는 김용 그 사건은 잘 모른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정작 압수물에 보니까 자, 이재명이 거기 들어와가지고 이런저러한 전략을 제시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 사건은 이재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김용의 이 혐의, 정치자금법 그리고 뇌물죄 이게 인정이 되면 바로 이재명에도 직격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은 그 관련자들 본인의 척건들의 범죄 혐의가 굳어지게 되면 나중에 이 혐의가 또 다시 이재명 것으로 돼가지고 그래서 이재명은 평생 감옥에 썩어야 된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자 이게 전부 다 이재명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서울 고법 형사 13부 심리를 열린 오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용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 8천만 원을 선고하고 7억 9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자,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는 징역 1년 6개월을,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에게도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자, 자금을 준 남욱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검찰은 피고인들이 이미 10년 전부터 대장동 개발 비리를 매개로 해서 유착 관계를 만들어왔다. 이들 사이에서 이권 대가 금품 수수는 늘 있던 익숙한 일이다. 자, 그러니까 이들이 권력, 이재명 권력을 정점으로 해서 이재명 측근 그룹들이 그 권력 주변을 에워싸고, 자, 이렇게 이재명과 함께 그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자, 이렇게 이권을 챙겼다. 그 핵심은 이재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에게 필요한 건 그 무대를 지방자치단체, 잔치장에서 대통령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속담이 이 사건을 정의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선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했고 민주주의에 꽃피울 거란 믿음이 사그라들 수 있기에 엄격한 형이 필요하다. 법률과 법리에 따라서 유죄 판단을 하면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관용을 베풀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용에게 처음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더라도 일단 선거에 이기면 그 과정에서도 있었던 일은 다 덮을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자, 착각해서 죄의식이 없었는지도 모르겠다. 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인멸 시도 등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유동규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번 범행의 주요 공범인 동시에 정치자금법 범죄 신고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 건과 관련해서는 그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범행에서는 자, 신고자, 그 범행의 공범인 동시에 신고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인이 범행을 저질렀지만 나중에 신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동규 씨에 대해서는 형을 좀 낮게 이렇게 구형한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의 측근인 김용은 당내 대선 경선 후보 전후해가지고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유동규 등과 공모해가지고 남욱으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가지고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 달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이 김용이 활동을 했는데, 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동규로부터도 4차례에 걸쳐서 모두 1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동규에게 돈을 받으러 온 시점, 자, 이걸 나중에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내가 그 시간에 유동규 사무실에 가지 않고 다른 곳에 있었다, 이렇게 거짓말로 둘러댔다가, 자, 이게 그때 다른 곳에 있었다고 증언했던 사람, 그 사람은 본인 휴대전화에 있었던 일정표까지 조작해가지고 이렇게 증언했다가, 나머지 다른 사람도 또 이렇게 그렇게 증언해달라고 위정을 교사했다가 그 사람들도 나중에 구속됐습니다. 위정교사. 자, 이런 위정교사도 구속되는데 이재명 위정교사만, 자, 김동현이 풀어줬다는 점에서 정말, 자, 이 범죄 전체로 보면 전부 다 이재명과 관계되어 있는데 이재명만 싹 풀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11월 1심에서 김용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추징금 6억 7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자,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에 불법 정치자금 6억 원과 뇌물 7천만 원을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1심에서 유동규와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 그 남욱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자, 본류격인 대장동 사건의 배임과 이재명과 그의 또 다른 측근인 정진상의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관련 뇌물 배임 사건은 모두 아직 1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관련 사건에서 전부 다 관련자들이 지금 하나둘씩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자, 정진상도 징역 5년, 그리고 지금 여기에 유동규도 김용도 징역 5년, 그리고 김인섭도 징역 5년. 김인섭 확정됐죠? 자, 이러니까 전부 다 뇌물이나 정치자금법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범죄의 핵심 위에 있는 이재명,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명만 대통령이 되면은 모두가 다 피해 나갈 수 있다. 자, 모두가 피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다 덮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이게 이 김만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지난번에 구치소에 들어서 조금만 기다려라.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전부 다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이화영도 그걸 기다리고 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재명과 함께 일망타진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재명의 범죄 현실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고 그 당사자, 관계자들의 재판 상황에서 다 폭로되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쭉 지나면서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오고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 이재명만 따로 빠져나갈 수 없는 겁니다. 김동연 같은 자가 또다시 나타나지 않는 한 이재명의 감옥, 구속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재명과 그 측근들 모두가 다 함께 지금 몰락하고 있는 중이라 이렇게 보아집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